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우리 신체활동 지원은 많은 부분이라서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 끝까지 했고요. 문제 풀기는 개념 정리는 지금 들어가는데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어때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거 누르시면 막 영어랑 숫자 적힌 거 누르시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로 이동합니다. 조금 긴 강의지만 헷갈리면 꼭 가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신체 정렬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런 신체 정렬을 해주는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멀리서 아니고요.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지면을 넓혀서 어떻게 해요? 안정성과 균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다리를 적당히 벌려라.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하고 무릎은 어때라? 굽혀라. 왜? 중심을 낮게 하려고. 우리 중심이 높으면 더 흔들거리죠. 그리고 근육을 사용할 때는 큰 근육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을 도우실 때는요. 이동 후에 만약에 안면이 창백, 어지러움, 오신구토, 식은땀을 흘려요. 대상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자세로 눕혀주세요. 우리 이동했을 때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뭐해라 보고해라 계속 나오죠. 우리 체위에 대한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로 누운 자세 애기들 어떻게 울어요? 앙앙앙 운다 그랬죠. 그럼 바로 누운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앙와이. 어때요? 바로 누운 자세는 휴식하거나 잘 때죠. 반 앉은 자세는 어때요? 반자위.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어때요? 숨 찰 때. 숨 찰 때 반자위 취해줘라. 얼굴 씻을 때, 위관 영양할 때, 식사할 때 어때요?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려주는 반자위, 앉은 자세입니다. 엎드린 자세는요, 뭐예요? 복위라고 했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측면, 측위. 이때는 관장을 할 때나 둔부의 압력을 피해야 할 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는 측위예요. 우리 엉덩이 쪽에 욕창이 있어요. 그러면 측위를 취해줄 수 있고요. 등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복위입니다. 휠체어 이동 돕기에서 휠체어를 다루는 법 어떨 때? 펼 때랑 어떨 때? 접을 때였죠. 우리 접을 때 어떻게 해라? 잠발시 팔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숫자입니다. 휠체어를 접을 때 잠그고는 펼 때나 접을 때나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휠체어는 무조건 잠궈 주셔야 돼요. 접을 때는요. 잠발시 팔이고요. 그러면 펼 때는 뭐 먼저 나온다 그랬죠? 팔 먼저 나온다 그랬죠? 펼 때는 잠그고는 제일 먼저라 그랬습니다. 잠 거꾸로 가면 돼요. 잠팔 시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만 외우라 그랬어요. 잠발 시팔 어떨 때? 휠체어를 접을 때입니다.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은요. 문턱을 오를 때 어때요? 앞바퀴를 들어서 올리라 그랬어요. 제가 뒤에 누르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걸 눌러서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올라야겠죠. 문턱을 내려갈 때는요. 휠체어를 어때요? 돌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뒤로 돌려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휠체어를 돌리지 않고 내려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르막길을 갈 때는요. 자세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셔요. 내리막길 갈 때는 내리는 거 어때요? 또 돌려주세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어때요? 또 지그재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라 그랬어요. 왜? 앞바퀴를 들지 않으면 진동을 많이 느낄 수 있대요. 대상자가. 이것도 중요하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휠체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문제로 계속 낼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요. 어떻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 안에 들어가서 있을 줄 모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보행을 도울 때 기구의 상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무의 닳은 정도 확인 꼭 하라 그랬어요. 고무가 닳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가라 그랬고요. 지팡이 이용 시 지팡이는 어느 위치예요? 아픈 발이죠. 불편한 발에 어떻게 돼요? 15, 15입니다. 이거 지팡이 위치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픈 쪽 발가락,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5cm 앞에, 15cm 옆에입니다. 이송 돕기에서는요, 우리 중요한 거 있었죠? 척추 고정판은 어떤 순서예요? 아래쪽부터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로 올라가게 고정하시고요. 1인이 부축할 때는 어떻게 해라?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부축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상된 쪽에서 부축하면 손상된 쪽이 더 어때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우리 이때까지 다 불편한 쪽에서 도와줬죠. 그거는 불편한 거고요. 이건 뭐다? 손상된 거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감염의 증상은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 어떻게 그랬어요? 상처라 그랬습니다. 후끈한 열감,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이 어떻다?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간염이 있을 때는요.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요로 감염의 증상으로 맞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부, 복토, 배뇨통 이런 거는 뭐예요? 요로 감염의 증상입니다. 배뇨통이라고 나오면 너무 쉽겠죠? 하부, 복통, 요로 감염 증상입니다. 빈뇨, 잔뇨감, 금방뇨, 야뇨, 소변색이 변화, 또 악취가 심한 소변, 요도 분비물, 소양가, 발열호환, 오신구토, 간혹설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옆구리 부위의 통증, 우리 소변 신장이 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양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옆구리 부위 통증은 뭐다? 요로 감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하부 복통이나 배뇨통, 옆구리 부위의 통증은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신 감염 증상으로는요. 안면 홍조, 빈맥, 발열 등을 들 수 있어요. 분비물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는데 뭐는 아니다. 멸균 장갑은 아니다입니다.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로 따로 배출하셔야 돼요. 우리 혈액이나 체액 그런 거 있었죠.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탁하셔야 돼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 이건 어떻다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처리 후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를 꼭 뭐 해라? 손 씻어라입니다. 우리 복지용구는요.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장기 요양 등급자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대여 품목에는 뭐가 있었냐? 대여는 뭐예요? 빌리는 거죠. 큰 것들, 비싼 것.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외 감지기 어떤 거예요? 가격이 꽤 하거나 전기가 들어간 것들이었어요. 우리 구입 품목은요.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어때요? 보행기 크다고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인용 보행기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어때요? 간이변기는 괜찮죠? 작죠? 그 다음에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자세 변환 용구는 구입할 수 있어요. 요실금 팬티, 우리 어르신들 생각보다 요실금 많거든요. 요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성인용 보행기 병원에 있다 보면 이거 구입 많이 해오시는데 이거 개인별로 막 이름 적어 놓고 절대로 다른 사람 못 쓰게 해요. 성인용 보행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욕 의자 이것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목욕 리프트는 어때요? 비싸죠? 목욕 리프트는 대여 품목이고요. 목욕 의자는 얼마 안 합니다. 구입 품목에 속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또 구입과 대여가 둘 다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볼게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거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사로는요. 실내용 작은 거는 구입 가능하고요. 경사로 실외용은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욕창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동시에 할 수 없대요. 우리 환자 한 명인데요. 침대 2개씩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구입하거나 대여하셔야 합니다. 경사로 실내용과 실외용 어때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연구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이 뭐랑 관련이 있다.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휠체어는 항상 접은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지팡이는요. 고무가 닳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요. 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 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쓰는 거고, 간이 변기는 어떻다? 침상에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침대에서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간이 변기 대주는 겁니다. 우리 목욕 리프트는요, 높낮이 조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목욕하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감전 예방을 위해 꼭 어때요?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하셔야 돼요. 꼽아서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충전된 배터리를 꼽아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으로 어때요?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휴대폰처럼 우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거죠.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동 욕조는 어때요? 대여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 욕조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었어요. 만약에 이동 욕조 사용하다가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상자를 거기서 꺼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응급시에는 배수 밸브를 열어 물을 뺀다입니다. 배회 감지기는요, 위성 항법 장치형, 뭐라 그랬어요? GPS 들고 다니는 게 있고요. 매트형이 있어요. 요거 주의할 점은요,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GPS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관리 요즘에 참 많이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화재가 났을 때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하실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요. 불이 천정까지 닿지 않는 불이라면 물 양동이나 소화기를 이용하시고 불길을 끄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신속히 대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해와 태풍 나왔습니다. 우리 물이 집안에 흘러 들어오면 모래주머니 이용하시고요. 욕조 물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필요시 어때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는 잠그셔야 돼요. 물이 빠진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가스가 있을 수 있겠죠.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에게 안전조치 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풍 전에는요, 이런 일을 하고, 태풍 중에는 어때요? 침수 우려가 있으면 지하에서 나오시고요. 출입문과 창문은 태풍 중에 어때요? 잠궈 두셔야 돼요. 가스도 잠그고 전기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태풍 중에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력을 낮추셔야 돼요.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 태풍 불 때 계시면 안 되겠죠. 우리 지진도 요즘에 자주 나고 있어가지고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진 전에는 깨지기 쉬운 것은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높이 둔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겠죠.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해서 몸을 어때요? 웅크리셔야 돼요. 집 주위 대피소를 지진 전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진 중에는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꽉 잡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세요. 흔들릴 때 전기와 가스를 얼른 차단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우리 뭐 이용하라 그랬습니까? 계단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건물 밖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전일 때는요,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돼요? 누전 차단기 확인하시면 돼요. 복구를 하실 때는 하나씩 시간 간격을 두고 플러그를 꽂아주세요. 왜?
과전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냉동식품 어떻게 해라? 정전 끝나고 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 풀 때 흡입 배웠죠. 그때 병원에서는 이런 정전이 갑자기 될 때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산소도 줘야 되죠. 흡입기도 사용해야 되죠. 갑자기 끊기면 환자 생명에 문제가 생기죠. 병원에서는 보조 전원 장치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건 어때요? 점점 생각이 나는 것들이죠. 앞에 거 할 때는 너무 아리송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잔발 18? 이 정도야 내가 기억난다. 뭐 내려갈 때 오를 때 지팡이에 고무가 잘 달려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보다는 조금 더 요점 정리할 때 빠르게 했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